4월 15일 원남교당 주모하는 공부 수심정경 3장 두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3장의 앞부분, 즉 수화 현묘지리 그리고 오행 생화지도를 모르면 화장하고 그걸 고치는 아이의 장년에 지나지 않는다. 고로 수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수화, 즉 음과 양의 그 현면 이치와 오행의 생화지도, 오행이 생 만들어지고 변화하는 그런 도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하는 대전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은 그 뒤에 이제 내련 자기 조화 지도도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외련이 아니라 내련, 그리고 무슨 도냐? 자기 조화의 도다. 뒤에도 나가다 보면 자기 조화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조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뒤에 보면 조금 나오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고 이것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려는 어떤 목적을 가지는 게 좋고, 그래서 이제 수성화강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법사님이 그 불기운과 물기운 앞에 왜 심장과 신장이냐 하는 질문을 해가지고 김원일 님이 이제 조금 길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 요거도 지난번에 했고, 그래서 우리 교전에서 이제 수성화강에 관계되는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자, 오늘은 요 부분부터 아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 부분은 서태산 대종사님이 저술하신 수양연구 요론에 없는 부분이고, 또 이옥포님이 저술한 영보국 정정편에도 없는 부분입니다. 정산종사님이 첨가하신 부분인데, 하여튼 이 부분을 한번 원일님이 한번 낭독을 한번 해보시죠. 이 부분만 일단은. 네, 네. 부인이 살아다번하여 심기패려하면 즉 구미 고이 조하고 두뇌 열이 난하리니 화성지고야. 네. 차화성 지고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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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에 대한 번역이 이제 뒤에 있습니다. 예. 여기서 우리가 정산종사님이 어떤 의도로 이걸 참가를 했을까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잠시 멈추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사려 답은 사려 생각을 하는 건데, 생각 사자 또 되고 또 이랬자도 생각이고, 뭔가 번거롭다, 번잡하다, 어지럽다,
이 번자란 한자를 보니까 구성을 보면은 적어놨죠. 머리, 혈에 불화자. 한마디로 머리에 불기운이 있는, 하여튼 온도계로 재면 머리에 열이 막 한 38도, 39도 혹은 40도 된다고 할까. 뭔가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이 많아져 버리면 그런 걸 경계하니까, 하여튼 생각을 그렇게 복잡하게 많이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정산용사님이 강조를 하셨고, 자연히 생각이 많으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고 기운도 혼란스러워지고, 그렇게 되면 몸과 마음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육체적으로 자연히 입맛이 서고 또 건조하고, 고이조하시니까 건조하고, 또 머리는 또 뜨겁고 란 어지럽고. 왜 그래 되느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은 불균이 오르니까. 그 다음에 이러한 대조적으로 요 부분 한번 원일님이 낭독 한번 해보시죠. 예. 네. 사려 정정하여 심기평순하면 즉 구미 감이 윤하고 두뇌 상이정하나니 차수 승지 고야라. 예. 가만 보니까 우리가 수성화강의 원인이 가만 보면,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단전 자선을 하든지 단전호흡을 하든지 하면은 호흡하고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키는데, 여기는 일단 호흡에 관한 건 언급이 없죠. 단지 사려란 단어가 나오고, 즉 사려, 생각만 안정이 되면, 생각이 번거로워지면 불기운이 오르고, 생각이 안정되면 자연히 물기운이 오른다. 우리가 지난번에 대산종사 법어집에 대산종사님이 양주에서 요양할 때 자주 걸으니까 수성화강이 되더라. 왜? 발을 자극을 하니까 그것이 또 수성화강의 한 원인이 되더라 하는 그런 걸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것은 육체적인 어떤 걷는 것에 의해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는 생각에 의하여 생각작용에 따라서 번잡하냐 정정하냐에 따라서 수성화강이 이루어진다는 걸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우리는 보통 수성화강하고 자선법에, 정전자선법에 많이 언급되는데, 그것이 고요히 앉아서 단전주선을 해야만 수성화강이 되는 거 아니냐 하고 흔히들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걷는 거 혹은 생각을 안정시키느냐 번잡하게 하느냐도 수성화강의 원인이 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고 마음심하고 기운기차하고 또 연결고리를 언급하고 있고, 하여튼 그렇게 되면 머리는 상쾌하고 깨끗하고 맑고 깨끗하고,
그다음 요 부분 한번 원인을 내면 낭독해 네. 보시죠. 수승즉 화강하고 화승즉 수불륜야라 야 하니 예, 하야. 예, 예. 네. 이, 이단 예, 이단 일야 작 염로하야. 역, 염초, 야? 이건 초인가요? 예. 신자입니다. 예, 신, 신이네. 아, 염신하야 초 초기정기이니니라. 아, 수성화강이 대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성, 즉, 불기운이 성 오르면 수물이 윤자가 윤택할 윤자죠. 윤택할 윤자. 물이 흘러서 미끄럽고 이런 윤택하다. 그 다음에 액체할 때 액자인데, 하여튼 불기운이 오르면 자연이 건조해지는 건 자연의 이치고, 그래서 일야, 낮과 밤으로 염신, 이 보라자 옆에 이거 불타다, 태우다 신자로 되어 있는데, 신. 그 다음에 초자도 같이 태우다니까 전기를 태울 뿐이다. 전기에 대해서는 뒤에 한번 우리가 또 한번 원일님의 도움을 얻어서 한번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내가 괄호 안에 이렇게 언급을 해 놓은 것은 책에 보면 이 초라고 되어 있어서 내가 초를 부르다 얽어매다 하고 번역하면 뭔가 대조해 볼 때 뭐가 안 맞아서 그 영인본을 확인해 보니까 이 초짝이 있더라 하는 걸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항상 우리는 특히 한문을 볼 때는 그 원전하고 한번 대조해 볼 필요도 있고, 원전도 문맥상으로 보면은 원전 자체가 앞뒤 문맥으로 보면 잘못 인용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부분은 그렇게 이야기를 주고받을 만큼 복잡하거나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죠? 혹시 언급하실 말씀이 계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혹시 있으면. 별 없으면 이 부분 한번 또 낭독을 한번 해 보시죠. 예. 네. 이 고로 수련 지시에 당금 피 외경하고 심계 다사하야 역절막 진 진, 진덤 진, 진예인가요? 예, 예. 예, 예. 진예어다. 예. 이게, 이거는 내가 그거를 잘못 적었네. 예, 예. 요 부분은 여기 해야 되는데, 예. 앞부분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여기서도 네. 한자가 영인본하고 비교해서 잘못된 걸 언급을 해놨습니다. 하여튼 머릿속에 생각이 복잡해지면 불기운이 오르니까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피외경, 바깥 경계를 피해라. 우리가 피외경을 줄임말이 우리가 흔히 많이 쓴다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피경, 어떤 경계를 만났을 때 그걸 감당할 만한 힘이 없으면, 복잡하면 일단 피해라. 그래서 피경 공부란 말을 흔히 언급을 하는데, 하여튼 피경이나 피외경이나 이제 같은 말이죠. 하여튼 경계를 피해라, 일을 만들지 마라. 우리가 수양이 잘 안 되고 자손이 잘 안 되고 그런 경우에 그 원인이 뭐냐 했을 때, 뭔가 신경 써야 할 일을 만들고 또 신경 써야 할 일을 만나게 되니까 자연히 머리가 복잡해지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일단 그런 일을 만들지 마라. 정신수양은 자급치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 자급치사를 잘 하면은 머리가 그래 안 복잡해지니까 정신수양하기가 훨씬 부드러워질 것이다. 아마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사, 많은 생각을 경계해라. 깊을 심자를 했으니까 경계의 정도를 많이 강하게 강조를 한 셈이죠. 그리고 절대로, 저런 여기서는 간절히로 보통 번역을 하던데, 막 간절하게 좀 어색하니까 번역할 때 절대로 막 하지 말아라. 뭘 진예, 화를 내지 마라, 성내지 마라. 삼진치 삼독 중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진, 요 진짜입니다. 그죠? 성대로 성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우리가 어떤 가족이든 친구든 동료든 간에 당연히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기대하는데 기대만큼 안 될 때 화를 낼 수 있죠. 화를 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고 남도 힘들어지고 스스로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이 화라는 것이 참 화두가 되겠죠. 화두. 월남의 틱낙한 스님이 지은 책 중에 많은 사람들이 보는 것도 그 화라는 네, 책이 사랑.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 고로 우리가 살면서 화를 참는 게 아니라, 물론 내는 것보다 참는 게 나을 수 있는데, 참는다라기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화가 나지 않는, 속에서 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그것은 기대를 하되 그 기대에 집착을 하지 않으면 화가 안 나게 되겠죠. 네. 기대를 우리가 안 하고 살 수는 없는 문제고, 기대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고, 단 기대는 하되 거기에 집착은 하지 말자. 그래, 우리가 지금 내가 화가 난다는 건, 내가 집착을 했구나 하고 스스로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 또 이 부분 한번 낭독을 한번 해보시죠. 예. 예, 타오 심신으로 안패, 아니다. 안한, 예. 안한 자적하야 관유 자치하고 이무협
심열 내지병. 내병이니 차외련 지법야이지라. 이지라. 네. 이 지자겠다, 이게. 여기 보면 심신 두 가지를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심신작용. 심신작용. 우리 이론상 서문에도 마음심자와 몸심자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할 때 마음에 무게 중심을 주고 마음 공부란 말도 많이 하긴 하는데, 물론 몸과 마음 두 가지를 놓고 볼 때 무게 중심은 마음에 좀 기울어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몸신자를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니까, 이런 경우 심신 두 가지를 모두 덜먹이고 언급한다는 점이 우리가 눈여겨 볼 만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하여튼 내 몸과 마음이 안하고 한하고 자적하다. 안, 편안하고, 한, 한가롭고, 자적. 우리가 흔히 아는 말 중에 유유자적이란 말을 쓰거든요. 유유자적. 이 적자가 어디 가다라는 뜻도 되지만은 또 즐기다, 편안하고 한가롭다 뜻도 됩니다. 그래서 아주 여유 있고 한가로운 그런 상태를 우리는 유유자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자기 공부 기준을 볼 때 내 심신이 안하고 한하고 자적하냐, 만약에 안 그렇다면 그 원인이 뭔지 한번 살펴보고 또 되돌아보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물론 안하고 한하고 자적한다 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죠.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는 건데, 일을 하면서 내 마음이 안하고 한하고 자적한 경우, 어떤 이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더라도 그걸 내가 즐기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면은 안하고 한하고 자적하는 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관하고 유하고 스스로자 다스릴지. 관, 너그럽고 관대하고, 유, 부드럽고, 자치, 스스로를 다스리는, 자기가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그런 태도. 그렇게 되면은 무협심열의 지병. 어떤 병이냐? 머리에 번뇌가 있고 뜨거워지고, 열내지병. 두뇌가, 머리가 열이 난다, 열내지병. 그 다음에 협심. 협자가 조벌협자인데, 한자를 보니까 요것도 조벌협자고, 밑에 이 협심점 할 때 이것도 조벌협자던데 보니까, 우리가 심하면은 보통 그냥 마음이라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물론 여기서는 마음을 졸이고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협심이겠죠. 협심. 그런데 이것이 또 원래는 이 협심증 하면은 이거는 마음이 아니라 여기서는 심장이잖아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스트레스 등으로 그것이 원인이 되어 갖고 심장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해주는 관상동맥이 막혀서 조이듯이 통증이 온다. 이게 협심증이다. 심장혈관이 이 심자는 심장이 좁아진다가 아니라 심장에 산소를 공급해주는 그 관상동맥이 좁혀진다. 그래서 협심증. 이것이 심하게 되면 막 심근경색. 얼마 전에도 우리 중학교 동기가 갑자기 어제 아래까지만 해도 전날로 주고받았는데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소식을 전에 한번 들은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것도 이런 거하고 관계가 되겠죠. 하여튼 마음을 조이는 거나 이게 또 협심증이라는 병하고 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한번 자료를 붙여봤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원일님이 나름대로 전문가이시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하여튼, 하여튼, 이, 하여튼 생각을 또 많이 하고, 또 심장에도 계속 이게, 이 무리가 가가지고, 이제 그게 열이 이제 그냥 한방에서는 이제 그 비장부터 이제 열이 올라와가지고 그게 이제 그러니까 요즘 얘기하는 역류성 식도염 같이요. 그게 미주신경병인데 이제 그 위산이 역류해가지고 올라오면서 심장을 막 이게 자극해가지고 심장이 타는 그 광고에 나오듯이 심장이 막 타는 느낌 그런 게 생기면서 또 머리로 올라가지고 이렇게 머리 쪽도 통증도 생기고 그런데 그것도 일종의 뭐 병에 해당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머리에 관련된 그게 해서 이게 미주신경이 이제 그 소화기 쪽으로도 작용해가지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그렇게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췌장이라든지 그 심장이라든지 머리까지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같이 나타날 수가 있더라고요. 예. 요런 증상이죠, 뭐. 예. 네. 하여튼 여기서는 외련이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외련. 앞에서는 내련이 나왔는데 여기 또 외련. 내 몸과 마음으로 하여금 이런 것이라든지 경계를 피해라. 생각을 많이 하지 마라. 이런 것이 이제 외련하고 관계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부분 한번 낭독해 주십시오. 예. 일용 동작에 수처 전심. 전심하여 예. 전심하여 동불염서하고 서불염동하야 매일 야반 청진이면 아니다. 즉필이 자선으로 특가정진이니. 예. 네, 네. 소자네. 예. 예. 특가 정진. 네. 그 일용 동작이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수소, 예. 수소, 수소전심, 전신. 예. 소는 뭐 바소자, 바라는 것이 일의 방법이나 방도,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곳, 사전차저 뭐 이런 말도 보이는데 결국은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곳에 따라서 수소, 어떤 장소, 어떤 일을 처리하는 곳에 따라서, 즉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처리할 때마다 뭐 회사에서 하든 가정에서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자기의 주어진 일을 하는 게 수소가 되고, 어찌 보면 무지선하고도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심 마음을 오롯이 하고, 거기 뭐 일심하고도 관계되겠죠. 일심하고 예. 마음을 오롯이 하고 거기 몰두하고,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동에서는 서를 생각하지 말고 서에서는 동을 생각하지 말자 하는 예인데, 물론 여기서 우리 대종경에서 막 이런 이야기는 있죠. 일심, 전에 하타원 교무님께서 설법 도중에 그런 예를 들었는데, 양도신 선진님과 소태산 대종사님의 어떤 대화 내용이 나오잖아요. 약을 다리고 바느질하고, 이 두 가지가 모두 그 당시 내가 처리해야 할 책임 맡은 분야라면은 바느질하면서 약을 지금 불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 불을 꺼야 된다, 거기까지 다 생각하는 것이 일심이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동서서동이란 말 때문에 어떤 말에 얽매이다 보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바느질할 때는 약에 대해서는 신경 안 써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거. 그 의도가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조심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하여튼 그리하여 밤중과 새벽이 되면 야반청신, 야밤, 밤중, 청신, 맑은 새벽, 반드시 좌선으로서. 대종사님은 주변이 시끄러우면 연불, 조용할 때는 좌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여기서는 좌선으로서 특별히 정진을 더하라. 그러면서 자선의 방법을 언급을 합니다. 예, 좌체, 안전 자체를 바로 괄호 안에 보면 반좌, 반자가 이 정반 반자, 소반 반자인데, 정반이라는 게 아주 안정적이고 뭔가 또 무렵과 땅바닥이 딱 달라붙는다 해야 되나? 하여튼 한마디로 반자라는 것은 뭔가 편안한 자세, 그것이 맞지 싶은데, 요건 원일님의 경험이 있으니까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처음에 그 반자에 대한 그 논문이 몇 년 전에 그 교무님이 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저번에 반자에 대한 논문을 제가 드렸는데요. 하여튼 반자는 이게 그 편하게 앉는 방법인데요. 근데 이제 지도하시는 분이 막 뭐 결과 보자, 망가 보자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왜냐하면 여기 정산요원님이 분명히 앉을 때는 반자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예, 아무래도 저기 아산 상사님이 책을 쓰셨는데 거기에 이 반자라고는 안 적고 뭐 반가부자 그런 식으로 적으셔가지고 그때부터 막 좀 이렇게 혼란이 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그 자산 상사님이 이 자산에 대한 책을 그때 뭐 짧은 한 100페이지 정도 된 책을 쓰셨는데 하여튼 반자라고는 안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반자에 대해 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논문을 하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교무님이 반자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걸 해가지고 그걸 하셨는데 하여튼 쟁반같이 몸을 이제 이게 하여튼 쉽게 생각하면 그 피라미드 그런 모양으로 몸을 앉아가지고 안정되게끔 하는 자세인데 그냥 자기가 그냥 편한 자세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러니까 권성금님은 수요 선방에 꾸준히 나오시면서 경험을 하셨으니까, 예,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앉는 것, 앉는 것도 안정되게 딱 이, 잘 앉아야지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면도 있고 네. 이게 앉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마음도 다 이렇게 다 가라앉아 가지고 안정되게 이렇게 다 하는 것까지 합쳐서 그렇게 반자겠죠. 예, 하여튼 요건 다음에 원일님이 또 예, 네, 자료를 네,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린다 하니까 그때 한번 또 참고를 하겠습니다. 예, 예. 그 다음 요 부분 또 낭독해 주시죠. 예, 무병위 불변 무경위, 예, 불, 불변 취감 연후에 조식하기 주의어 하단전하야. 예, 예. 네. 이 경이라는 것이 기울다, 몸이 기울어지지 않게 해라. 위는 굽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굽다. 굽히 몸을 옆으로든 앞으로든 기울어지거나 또 앞으로 굽어지게 하거나 그렇게 하지 마라. 그리고 또 불편지감, 뭔가 내 몸이 불편한 감이 없는 것. 그러니까 자선을 할 때 결과부자의 신경을 쓰다 보면은 몸이 억지로 자세를 거기 하다 보면은 몸이 불편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하여튼 여기서는 불편한 감이 없어진 뒤에란 단어가 말이 나오거든요. 물론 이것도 기울거나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겠죠. 왜냐하면 사람에 따라서는 신체적 특성이 다 다르니까 자연히 또 기울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겠죠. 조식, 호흡을 고르게 한다. 호흡을 고르게 한다. 호흡을 고르게 하면 숨 쉬는 소리가 귀에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권성업님 한번 경험해 보셨으니까 소리가 나면은 안 되죠. 숨 쉬는 소리는 소리가 전혀 안 들리죠? 네. 귀에. 예. 거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호흡이 골라진 증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하는데 하여튼 기운을 내리고 하단전에 주의를 하고 정산정사 법문에 보면 기우 뭐 기단 심단은 할지언정 기단은 하지 마라 하는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본 적 있습니까? 그 말. 기단 심단
물론 이것도 듣는 대상이 누구냐가 이제 조금 이제 생각해 볼 문제이긴 한데, 하단전에 주의한다는 게, 이거 기자가 뜻이자잖아요. 그렇죠? 뜻을 거기에 둔다. 키를 거기에 둔다. 혹시 원일님 요 말에 대해서 뭐 어떤 하실 말씀 혹시 없습니까? 내가 그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예. 하여튼 주의. 예, 뜻을 하여튼 하단전에 이제 그 단전주를 그렇게 하는 말씀 같은데요. 단전에 주하는 걸. 예, 예. 단전에 주한다는 게 좋아한다 하는 것이 좀 어찌 보면 애매할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기단, 기단. 아, 한우란 한이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산종사님이 평소에 단전주를 하되 마음심 심단은 할지언정 기운기 기단은 말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27절에 일원의 진리 27절에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도로? 뭐 단전에 기를 모은다든지 그런 건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예. 우리가 근데 단전주를 하다 보면 자연히 좀 기가 그렇게 뭐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기를 일부러 모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예. 단전에 기운이 주에 있는 것만 대충 잡으면 오래오래 하면 그게 나중에는 이제 그렇게 기가 모이긴 하겠지만 일부러 억지로 그걸 모으려고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예, 예. 사실 자선법에 보면 단전에 기운 주해 있는 것만 대중 잡되 방심이 되면 그 기운이 풀어지나니 다시 챙겨서 기운 주하기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기운 주하다는 거하고 기단은 하지 마라 하고는 차이점이 있겠죠. 그죠? 음. 방금 권성업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단이라 하면은 거기에 기를 모은다 하는 마음, 거기에 집착하지 않고 우리가 마음 가는 곳에 자연히 기가 간다는 말도 있는데 하여튼 요 말이 좀 애매해가지고 자칫 잘못하면 이게 이제 오해의 소지도 있는 부분인데 하여튼 기운이 주하는 거, 자연히 기운이 주해지는 건 사실인데 이 단이라고 단이란 단어가 사용돼 버리면 뭔가 거기 뭉쳐진다라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기운을 뭉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여기서 단전이라는 건 대강 단순히 그 위치만을 지금 지정을 해 주신 거고 예, 기를 모은다는 게 아니라 그 단전이 있는 그 위치에 마음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거지. 기를 뭐 이렇게
대중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 거기에 마음을 다 주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 하여튼 기운을 모으려고는 기운 좋아하는 거하고 기를 모으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까, 예, 예. 예, 그 다음에 요 부분 한번 낭독해 보시죠. 예, 예. 예. 수심 이정하고 적조 불매니 차 내련 지법 야라. 예. 여기 이제 내련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내련. 여기 좌선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여기 이제 내련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련, 내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사용되고 있구나. 하여튼 내련은 좌선, 정, 수심, 이정, 적조, 불매. 적조란 단어는 공적 영지의 다른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죠. 공적 영지. 그리하여 불매, 어둡지 않는 그런 상태, 매하지 않는 그런 상태. 소소영령한 깨어있는 그런 상태다. 그 다음 이 부분 한번 낭독해 보시죠. 예. 행차 일구하야 구구 성숙하면 자연 오기 상생하고 수기 순환하야. 자, 여기까지 한번 보면은 예. 이 부분 또 정산종사님이 첨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부분은 구자, 오렐 구자, 오래오래 밑에도 오렐 구자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오래 해야 된다. 예, 그거 강조를 하신 거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자연이 성숙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이 자연 오기 상생. 우리가 3장 맨 첫 부분에 이 오기 상생이라는 부분이 나왔잖아요. 그죠? 수화 현묘 지리와 오행, 그때는 오기를 안 하고 오행이라 했다. 오행 상 생화. 생화지도, 예. 오행 생화지들 말이 나왔습니다. 예. 표현은 조금 다르지만은 오기는 오행 오장의 오행기 이렇게 괄호해 놨는데 오기나 오행이나 그다음에 생화지도나 상생이나 거의 같은 표현으로 같은 어도로 이렇게 사용됐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행 생화의 도는 특별한 다른 방법을 여기서 제시한 것이 아니고 어떤 외련과 내련, 외련 중에는 경계를 피하고 생각을 많이 복잡하게 하지 말고 내련으로는 좌선을 하고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오행이 오기가 생겨난다. 상생 생겨난다. 특별한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하여튼 이 수심정경에 주어진 글만 보면은 오행 생화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내련만 하면 되는 거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밑줄을 하나 그어 놨는가 하면은, 어, 정기영 교무님이 뭘 강조를 하셨는가 하면은, 예. 오행 생활 지도에 있어서 호흡법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원일님이 생각나시죠? 예, 그 원래가 두호결인가? 그 책에 나오기는 하는데요. 예. 너무 막 그거는 이제 그분은 이제 그 육자 그쪽으로 너무 빠지셔가지고요. 그걸로 막 모든 게 그러니까 수심정경이 아예 호흡법으로 이제 다 완성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셔가지고 좀 그게 조금 그거는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건강 운동법의 그게 하나로 그 유튜브 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 육자결 그 하는 게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오행 생화 거기에 그거를 막 맞추셔가지고 하여튼 그게 이제 몸 좋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제 뭐 그게 이제 아주 수심정경의 아주 핵심으로 그렇게 자꾸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예, 자. 사실, 영호국 정경편과 수양연구 요론, 수심정경에는 이거, 그런 어떤 호흡법을 언급을 한 건 사실은 없습니다. 예, 예, 그것이 이제 태극 재련내법에 보면 나옵니다. 예, 그 예. 뒤에, 요 뒤에 보면 자료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걸 우리가 태극 재련내법을 무시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한번 그 뒤에 우리가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음, 단 우리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어, 그 태극재련내법을 참고하여 이옥포님이 영보국 정경편을 만들었는데 왜 그런 호흡법 부분은 이 거론에 포함을 안 시켰을까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만 됩니다. 사실은. 하여튼 그건 이 태계 이황의 활인신방이라는 책에도 글에도 그 호흡법, 그와 비슷한 호흡법이 언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예. 그게 원래 그 명나라 때 그 사람 구 하, 하여튼 동의보감에도 그게 나와 있어요. 보면요. 그 아, 그 같은 내용. 호흡법이. 예, 예. 이 아, 음. 육자결이라 가지고 이제 옛날 그 명나라 때인가? 아니다. 그게 주행 하여튼 그게 다 그것도 다시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요. 다음에 예 호흡법에 대해 가지고요. 예, 우리가 예, 뒤에 한번 살펴볼 내용이지만은 네 그 오장 치병 호흡법이라 해갖고 좀 맞습니다. 적어 예, 예, 주시면서 어, 쉬, 취, 스, 허, 후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하고 쭉 하는 게 이제 나옵니다. 뭐 예, 예, 근신, 영공, 육자, 예, 예, 그렇죠. 비결하고 쭉 이제 나오는 게 있기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건 나중에 한번 막 일단 한번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그런 문제점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한번 요 부분 예.
보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진일주수부터 예. 예. 진일 지수가 만구하야 이생감륜 향미하야 이어평시하리니 차즉 신중 진수 상승 지실증야니. 예, 수성화강이 되면 예. 자연히 입에 물이 침이 고이고 거기 이제 일종의 감로수라 해가지고 여기서는 감륜향미 달고 윤활하고 향기도 있고 맛있는 물 이것은 신중진수다. 콩팥 가운데 지느란 물이 이 물이 콩팥에서 생겨난다. 이 한의학에서는 이런 이야기 하죠, 그죠? 예. 예, 그렇죠. 이게, 그래서 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돌아간다고 막 그렇게 하는 것도 있거든요. 네. 우리가 자선을 하다 보면은 자연히 입에 침이 고이고, 물론 자선하지 않아도 막 입에 또 침이 고이기도 하긴 하는데, 그래서 어떤 분은 자선을 할 때 입에 침이 안 고이면 그런 자선 제대로 못한 거다 하고 잘하고 못하고 기준을 거기에 두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걸 되게 예. 강조하는 걸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요 점에 대해서 또 원을님이 한 말씀 해보시죠. 이 감로수, 침이 고이는, 감로수, 예. 그게 이제 침이 잘 생기는데요. 그거 타고 이제 보통 하다 보면 아랫배가 따뜻해지면서 그, 이게 그런 기운도 느껴지면서 침도 생기는 경향이 좀 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침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게, 뭐, 음, 하여튼, 제가 여러 사람한테 안 물어봐가지고요. 다음에는 한번 하여튼 할 때마다 한번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요. 보통은 자주 생기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 침이 생겨가지고. 뭐 경전에도 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예. 하여튼, 이 부분은 영보국 정정편이나 소양연구 여론에도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부분은 안 나오다. 요 뒷부분, 요 부분은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태극재련내법에서 요 부분이 같은 부분이 나옵니다. 똑같은 부분이 나오는데 요 앞부분은 소양연구 여론에 인용이 안 된 부분인데 조금 중요하다 싶어서 한번 요 부분을 한번 낭독해 보시죠. 예. 요 한글 번역된 부분은 낭독해 보시죠. 뭐. 네, 한문보다 번역된 요 부분을 한번 낭독해. 부분을요. 예. 예. 그렇죠. 이거는 태극제는 대저연도는 자기 조화를 연마하여 이로써 유혼을 제도함이니 연신을 능히 하지 못하면 어찌 능히 귀신을 제도하리요. 진심에 전적으로 의지하여 내적인 일을 하면 그 부와 그 주는 마침내 나의 조화에 의지하는 것뿐인 것이다. 예, 여기서 제가 한번 강조하고 예, 싶은 부분은 앞에 이제 자기 조화란 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태극재련내법에
핵심 목적이 뭔가 하면 천도거든. 유혼제도. 천도입니다. 천도. 그래서 귀신 제도하는 게 근본 목적인데 귀신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천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기 조화를 해야 된다. 연신은 자기 정신을 신을 단련하는 건데 자기 스스로 어떤 일을 하지 못하면 귀신 제도 못한다. 중심 무게를 자기 조화, 연신 혹은 내단, 자기 정신 수양에 두고 그러면서 부는 부적, 주는 주문을 외우는 것. 이 부적을 쓰거나 주문을 외우는 것은 어떤 자기 조화의 일종의 거기에 덧붙여지는 의지하는 것이 지나지 않는다. 이 태극재련 내법 보면은 내단 자기 내적인 수련과 법술 해갖고 이 법술을 이야기하면서 부적과 주문을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그게 외적인 부분인데 하여튼 흔히도 우리가 부적이나 주문 이것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부차적인 것이다 하는 걸 강조를 하고 목적 자체는 또 귀신 제도 천도다 하는 거 하고 이 두 가지가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제가 그걸 적어놨는데 이 재련이라는 단어 그래서 재련하여 화강 수성이 안 되면 조화는 모두 다 말사이니 화강 수성이 재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재련의 재자는 제사 더하기 연단의 결합이다. 결국은 혼벽천도와 자기 자신의 영적 정화. 그래서 내다는 책, 주문이나 혹은 부적 같은 법술은 용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다가가는 거다. 재련이라는 단어 할 때는 그래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부분 한번 낭독해 보시죠. 예. 예. 또 참가한 부분이네. 예. 절막 타액하고 망구 타마하면 적신 윤신통하고 정기 익창하리니 고성 소위 음감노이 득장량타 역지차위야니라. 예, 여기서 아까 말한 감노수, 그 침이 감노수다 이건데 여기서 제가 이제 조금 강조한 부분은 신이란 단어하고 정기란 단어. 이 한의학에 있어서 혹은 동양 철학에 있어서 혹은 도교에 있어서 정기신을 매우 강조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정기신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온다. 신통, 정기, 익창. 그래서 제가 이 정기신이란 단어 때문에 이것의 출처를 할까? 그걸 한번 제가 찾아봤는데, 그래서 동의보감을 찾아보니까 그런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거기 동의보감에 보면은 앞부분입니다. 여기 앞부분인데, 예. 원리님은 많이 익숙해져 있는 부분이다. 그렇죠? 예, 처음에 이제 그 신형이라 해가지고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다음에 정편 나오고 기편 나오고 신편이 나오고 혈편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또 뭐 담음이라든지 뭐 쭉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외형편이라든지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거든요. 예, 네.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을 언급하면서 상단전은 두뇌다, 중단전은 심장이다, 하단전은 배꼽 아래 새치다. 이런 말이 언급되어 있고, 이 예. 부분은 한 견해입니까? 다른 견해도 있습니까? 거의 이제 보통 게 이 이런 견해들이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동일보감 쓸 때 거의 이제 요런 사상이 많아가지고요. 그때 정념인가? 그분이 하여튼 그런 분도 관여하셔가지고요.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이 상단전, 중단전, 하단전 그렇게 나눠져 있죠. 이렇게 몸이요. 위치는 거의 이런 식으로 거의 네네. 통일되어 있습니까? 예. 상단전은 이제 천목혈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요. 주로 뭐 이렇게 송가체 가장 가운데 쪽에 해당되고요. 심장도 뭐 이제 보면 그림 수진동가 보면 뭐 그림 같이 막 그려놓은 것도 있거든요. 심장은 강궁 해가지고 이제 하단전은 이제 그 하단전은 확실히 이제 오래 하면요 이게 뭐 하여튼 뜨거운 기운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본, 그래가지고 본인님 공기 경험상으로 예, 뜨거워지더라. 그렇죠. 예, 네, 네, 그 이 상중하 이 부분이 이제 뒤에 나오는 거하고 좀 연결되는데 하여튼 이래서 네, 하단전은 정, 중단전 심장은 신, 상단전은 기를 저장하는 창고다 하는 것이 네, 동의보감에 나오면서 네, 뒷부분은 막 음양이란 말이 나오고 전기신을 계속 나오더라고요. 전기신 수련. 네, 네, 그리고 신이 가운데 주관한다. 이 삼재다 하면서 계속 전기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길래 제목 자체가 보양 전기신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한 챕터가. 그래서 이 전기신에 관련된 자료라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곡식을 먹는 사람은 모두 죽고, 근데 기를 먹는 사람은 안 죽고 하늘을 난다. 이런 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이제 수련을 했어야 되는데요. 중국 이제 뭐 하여튼 무협지 같은 걸 보면요. 뭐 곡식을 안 먹고 아무래도 탁한 기운이라서 그럴 수가 있고요. 뭐 하여튼 뭐 벽곡 그렇게 이제 그게 이제 동의보감에서는 그냥 그 흉년이나 막 그런 뭐 난을 당했을 때 대도 피난환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콩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그걸 이제 그걸 환으로 만들어서 그걸 먹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그걸 먹으면 이제 식사 대신으로 그러니까 난이 일어났을 때 그런 거를 먹어 이제 곡식 같은 거 뭐 먹기가 힘드니까 그걸로 먹기도 하고 그거를 보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음, 뭐 이제 수련하는 사람이 그런 거를 이제 먹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피난 대도환인데요. 그거를 이제 살 빼는 용도로 먹는 이제 경우가 있고요. 옛날에는 이제 이제 생명을 연명하려고 그렇게 이제 도를 하는 사람이라든지 난을 당해가지고 도망다니면서 이제 생명을 연장하려고 그렇게 먹으면 그래도 이제 기가 이제 몸에서 이제 전기신 중에서 그래도 이제 조금씩은 하는데 그
음. 그러니까 수련을 계속 이제 곡식을 안 먹고 계속 하면 이 어느 정도는 이게 탁한 게 많이 없어지면 훨씬 이게 사람이 맑아져 가지고 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태어나고 죽는 것도 이제 그 오행의 개념으로 막 해가지고 사람이 이제 그걸 이제 혼을 받아가지고 다시 이제 그 다시 가는 거를 옛날에는 한 뭐 10가지 경우를 해가지고 뭐 따져서 하긴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이제 오래돼가지고요. 다 까먹었는데 하여튼 그게 재밌는 것 같아요. 처음에 사람이 태어나는 거하고 죽는 게 그게 그것도 그렇게 나와 있는 것 같았는데 또 처음에는 막 20년 전에 수련할 때는 막 재밌어서 막 찾아보고 그랬는데 요즘은 막 좀 계속 그러니까 이 생활하면서 하는 게 조금 음 아무래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이 이제 죽는 것도 같이 생활하는 것도 없고요. 죽는 것도 이게 정해져 있는데 하여튼 그거는 좀 이게 그것도 이제 오행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와는 좀 다르고요. 이거는 좀 수련을 해봐야지 정확히 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곡식을 안 먹고 기를 먹는다는 것은 기가 정말로 음식을 안 먹고 어떤 기만 흡수해갖고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성립이 됩니까? 그거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야, 아무래도 단식하면 다들 막 이게 그러니까 벽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기 뭐 무협지 그런 데 보면 그런 거를 해야지 어느 정도는 이게 한같이 만들어 가지고 해야지 곡식을 안 먹는 거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또 구체적인 건 우리는 잘 예, 모르는 예, 분야고,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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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감리교구 부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